자, 23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출제된 적이 있는데,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라는 거 일단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가공하면 정보가 된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근데 이 가공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저기죠. 뭐 일본에서 당시 이걸 그 일제강점기 때 IT 자격증 뭐 만들어진 서적을 보면은 가공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실제로 쓰여 왔대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가공을 좀 더 이제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료를 사람의 손을 거치며 이게 정보가 된다, 이렇게 원래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 교육해 주시던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대요. 하여튼 뭐 학계에서 알려지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맞나? 이거 맞나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뭐 검색해보면 되지 뭐. 스펠링이, 아니 왜냐면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해보긴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검색을 해볼게요. 인포메이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 맞죠? 정확하게 스펠링 맞췄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정보량이라고 했죠. 정보량. 그러면은 정보라는 거와 여기에는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하면은 정확할 것 같아요. 양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러니까 많냐 적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정보의 복잡성. 네, 오늘날에는 정보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생기면서 또는 개인의 또는 그룹 단위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는데, 거기에 어떤 뭐 신뢰가 되는 정보도 있을 거고 뭐 틀리는 정보도 존재하고 막 복잡하죠. 어떤 신뢰의 어떤 그런 판단,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뭐 개발 업계에 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신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어떤 언어에 존재하는 언어의 사용법이라든지 함수의 사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요구되는 스킬이 점점 뭐 고도화되고 늘어나다 보니까 복잡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보량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정밀도를 따집니다. 정밀성.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실제로 정밀성이라는 거를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화질. 왜 트위치가 뭐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저기 때문에 그러죠. 망 사용료인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트위치가 빠지니까 뭐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뭐 치즈직인가? 뭐 스트리밍 막 생기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어떤 동영상을 우리가 볼 때 화질이라는 걸 항상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720p면은 뭐 괜찮은 화질이다 그랬지만 이건 이제 과거 얘기고, 요즘에는 이제 더 올라가서 1080p를 최소로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맞죠? 그만큼 얼마나 화질의 이 선명도가 깔끔하고 좋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정보량을 많이 요구하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촘촘하게 화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됐다, 뭐 그런 얘기겠죠. 물론 영상 쪽 분야에서는 원래 픽셀 화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 예,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느냐. 사실 이제 과거에 제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출제 기준이 개편됐다라는 걸 22년도에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올렸을 때 많은 그 응시자분들이 그 제 영상 댓글에 달아주셨어. 예,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출제 기준이 바뀐 거를 시험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엄청난 정보의 가치를 저는 얻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시험 문제 바뀐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막 부랴부랴 막 벼락치기 하고 그런 소동이 일어났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그만큼 정보의 가치를 역시 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러한 것들 세 가지가 정보량과 해당이 된다. 그럼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면 예측 가능성인 건데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저기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정보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저기 아닌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우리 엑셀에서 배웠던 시나리오? 약간 이런 거에 관련된 거지. 예. 아니면은 저 뭐라고 그러냐? 엑셀에서 얘기하는 PV인가 뭐 FV인가 FV? 미래 가치를 뭐 따진다나? 맞나? 뭐 이런 용어가 사실 해당되는 거지. 예, 정보량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3번에 이제 관계 없는 걸로 정답은 4번 예측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